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꼬꼬꼬. 와우.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창마고요. 전 스릴러랑 무서운 걸 좋아합니다. 먹방이랑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 칠범입니다. 위장생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저는 로맨스를 추천한다는 별명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꽁치리입니다. 아, 저도 그래요, 그건. 매번 고민을. 바꿔야 될까봐 진짜. 근데 사람이 로맨스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좋아하고 로맨스를 잘 쥐어 추천할 수 있는 짜내봐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짜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로맨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 거 아닌가. 아, 진짜요? 다른 걸로 바꿔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이런 깊은 고민에 그런가요? 빠지게 되는데. 아니, 인생을 무서운 것과 스릴러만 보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것도 보고 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처럼 미장센 이런 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넓은 이런 거에 의미에서. 써있어. 좋은 로맨스 너무 없어 그리고. 맞아. 좋은 스릴러도 없어요. 뭔가 끝이 너무 다 별로거나 쉽지 않네.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스릴러는 그래. 진짜 이게 맞아. 편차가 너무 심해. 스릴러도 솔직히. 진짜 그렇네. 로맨스도 정말 그렇습니다. 어떡하지? 먹는 거 어떻게 찾아볼게요, 전. 먹는 걸 잘 잡았어요. 그래. 네, 댓글을 몇 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슬로우 댄스님 또 오셔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 슬로우 댄스님 또 현생에 치여서 야근을 계속 하느라 제 삶의 오아시스인 와플릭스도 못 듣고 있다가 이제야 몰랐네요. 오아시스가 우리 감사해요. 죄송해요. 아니, 오아시스라고 한 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도 저희가 자꾸 독자분들이 빠져먹고. 오아시스입니다. 쑥스럽네요. 야, 슬로우 댄스님 또 이어스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폴리티션 되게 딱딱한 건 줄 알았는데 듣고는 진짜 재생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스드림님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전에 저희가 35화로 올라갔던 나이브 사웃을 이제 보셨나 봐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훌륭한 배우들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영화를 접한 게 너무 오랜만이었다. 그 영화 초반에 마르타가 귀가했을 때 그 마르타 엄마가 보고 있던 제시카의 추리극장이었대요, 드라마가. 근데 요것도 되게 재밌나? 어릴 때 종종 옆에서 어머니가 보실 때 봤는데 재밌었다, 그러니까 반갑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궁금하네요. 네. 팟캐스트에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비구비구님께서 너무 재밌다.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보셨네요. 미드소마 리뷰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팟캐스트도 깔았어요. 와, 우리 때문에 팟캐스트도 까진 건가요?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항상 영화 보고 유튜브에서 보시다가 너무 감동적이네 또. 그니까. 항상 영화 보고 그냥 혼자 생각을 정리만 했는데 네 분이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 재밌었다. 공감이 되게 많이 됐다. 그래서 여성 관련된 주제가 많다고 그래서 공감이 됐다고 하시네요. 근데 진짜 가끔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이런 팟빵 앱으로 또 많이 들으시지만 팟캐스트나 또 되게 신기하게 또 우리 유튜브 맞아. 채널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유튜브도 되게 열심히 잘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뭐 하긴 요새 유튜브 뭐 프리미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라디오처럼 진짜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댓글 또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도 좀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주제가 이제 5월 5일이 지났죠.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어린이날이긴 하지만 그 내가 짱 좋아하는 10대가 나오는 10대가 주인공인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를 추천하는 어린이날이라 주제입니다. 말투가 짱으로 된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10대도 어린이는 아니지만 뭐 전 10대까지 어린이날 보호 받아야 축하 하는 받았어요. 그런 거죠. 예.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어떤 하이틴 영화나 드라마를 들고 오셨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네, 그 전에 한번 가끔씩 글리나 이런 뭐 그 쿠키즈 온 더 블럭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더 어떤 좋은 이제 콘텐츠가 있을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세호부터 하시죠. 예, 제가 갖고 온 드라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빌어먹을 세상 따위입니다. 제목이 또 되게 웃기죠. 그리고 영어 제목 더 세잖아요, 그쵸? 네, 뭔데? 원제는 Fucking이야? The End of the Fucking World인데 네, XX를 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진짜 왜 이렇게 10대가 주인공인 어린 어른? 이 주인공이 많은 콘텐츠들은 다 이렇게 퍼킹을 많이 쓸까? 그게 근데 뭐 그냥 직역하면 뭐 이 세상의 끝 뭐 이런 거니까 그냥 원제가 더 드라마에 어울리긴 하죠. 뭘 빌어먹을 세상 따위 뭐 이게 뭡니까 진짜 제목이. 아무튼 제목 때문에 본 건 아니고요.
시즌 2 완결이 올라와 있고요. 원작 그래픽 노블이 있는 드라마예요. 그 혹시 블랙미러의 닥치고 춤춰라라는 에피소드 보신 분들은 자야.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남자애를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남자애가 여기서 또 주인공을 맡았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반갑게 봤었고요. 저는 원래 하이틴 영화, 그러니까 하이틴 컨텐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유치하고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는데 이거는 되게 굉장히 몰입해서 잘 봤어요. 그래서 어떤 소재나 뭐 컨텐츠냐에 따라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 제가 뭐 많이는 안 봤지만 10대 얘기를 한 것 중에 제일 잘 얘기한 게 아닌가? 그 10대들에 대한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라는 소년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자기를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칭. 자기는 사이코패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뭐 되게 조용한데 겉으로는 되게 어려서부터 그런 사이코패스들의 유년기와 약간 비슷한 그런 게 있었다고. 예를 들면 뭐 동물을 죽인다거나 또는 감정도 많이 못 느끼고 그래서 얘가 너무 감정이 없어서 막 튀김기에 손을 넣어보기도 해요. 그냥 한번 그런 느낌을 느껴보려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슬슬. 헐. 그래서 죽일 만한 사람을 까불이네, 이렇게 까불이. 보고 있어 이렇게. 까불이?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엘리사라는 소녀가 또 하나 있어요. 얘는 이제 전학 온 지가 올해는 안 된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딱 전형적인 사춘기 소녀. 모든 게 다 짜증나고 막 친구가 자기한테 문자 하나 보낸 것도 그냥 짜증이 나서 폰을 부셔버리고 약간 좀 사춘기의 절정을 지나고 있는 듯한. 그리고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하고 부자인 새 아빠랑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도 낳았어.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되게 사는 게 좀 싫을 만한 환경이긴 하죠. 새 아빠는 그리고 자기 별로 안 좋아하고 계속 성희롱하는 말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되게 좀 별론데 엄마는 조금 독립적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래서 딸에게 도움이 이렇게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짜증이 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둘이 약간 레이더망에 걸린 거야. 서로. 그러니까 제임스 같은 경우는 쟤를 죽여볼까? 그리고 엘리사는 뭔가 너무 지금 짜증나는데 쟤가 뭔가 약간 특이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사랑이란 걸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상상하면서 쟤랑은 왠지 그냥 될 것 같아. 약간 달라 보여. 그래서 사랑과 죽음. 그래서 엘리사가 그냥 와가지고 말을 걸어요. 그냥 야 뭐 이런 식으로 걸어서 엘리사가 사귀자고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제임스는 그래? 죽이기 더 해요. 쉽겠네. 그치. 머리 굴리는 척 막 하면서 좋다. 이제 쟤 좀 맞춰주다가 한번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고편에 보면은 막 엘리사가 제임스한테 막 뽀뽀를 막 이렇게 쪽쪽쪽 하는데 제임스는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막 그냥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받아주는 뭐 이런 장면들도 있고. 그것도 못 느껴? 문제 안 좋아하니까. 문제 있다.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죽이려고 이제 사귀는 척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동네에서 그냥 엘리사가 이 동네 재미도 하나도 없고 야 우리 한번 자볼래 그냥 뭐 이러고 있고 제임스는 그래 맞춰줄게 알았어 나 되게 그런 거 잘 해봤어 막 이러면서 하다가 엘리사가 평소와 같이 그냥 아빠에게 좀 모욕을 당했어. 그러니까 되게 싫은 소리도 듣고 또 약간 성희롱도 좀 당하고 했는데 그냥 모든 게 다 약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제임스한테 야 여기 떠나자.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그랬더니 그냥 제임스도 그래 떠나자. 더 죽이기 쉬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임스 아빠의 차를 훔쳐서 달아나요. 둘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약간 로드무비 형식으로 시즌 1이 쫙 이어지는데 그 떠나자고 하는 이유가 엘리사는 자기가 모든 일상이 다 짜증나는 와중에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친아빠가 1년마다 자기 생일마다 보내는 생일 카드가 하나 있어요. 다 모아놨어. 그리고 그 엄마가 새로 낳은 쌍둥이 애기들 머리 냄새. 딱 그 두 가지만 좋아하는 애인 거예요. 친아빠를 찾아 떠나야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면서 이제 아빠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옆에 제임스를 끼고. 근데 10대 둘이서 막 지금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는 애들이
그냥 차 하나 가지고 떠나면서 되게 뭐 좌충우돌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스포니까 말을 못 드리자면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생겨요. 가는 와중에 그 둘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수준의 큰 것들. 근데 보통 10대들은 뭔가 세상이 다 나로 인해 돌아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통째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오는 애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재미가 있는 드라마인데 둘이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제임스는 앨리사를 죽여야 되고 앨리사는 아빠를 찾고 제임스에게서 사랑할 수 있을지 계속 이제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이루어질지 제임스가 앨리사를 죽일 수 있을지 아빠를 만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궁금증을 더해가면서 연출이나 편집 같은 게 유머러스하고 되게 재치가 넘쳐요.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그 면이 좀 큰 것 진짜 같은데 죽이려고 하긴 해요? 네. 막 칼을 베개 밑에 숨겨놓고 애를 초대하고 막 이래. 그 막 연습도 한다. 각도 연습도 해. 그러니까 아직 사람을 안 죽여봤으니까 이제 막 괜히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야. 막 칼을 꺼냈다가 어떻게 어떤 각도로 꺼내지 막 이러다가 애가 막 집에 와가지고 막 후다닥 숨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죽이는 상상 어떻게 죽여야 애가 잘 죽을까 이런 거를 계속 상상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긴 해요. 엘리사는 계속 이제 얘를 생각해보는 거지. 쟤랑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이제. 근데 그게 뭐 되게 낭만적인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암담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는 여정 같은 거예요. 그렇게 시즌 1은 로드무비 형식으로 가다가 큰 사건들을 만나고 둘이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오고 시즌 2로 넘어가요. 시즌 2는 이 둘이 엄청나게 달라져서 나타나요. 둘이 환경이나 뭐 생활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그게 마치 약간 우리도 고3에서 20살 넘어가면 생각이나 모든 게 확 바뀌는 경험을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도 있고 둘이 약간 10대 아닌 이미 좀 많이 자란 듯한 생각이 많이 자란 듯한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약간 놀래가지고 뭔가 어떻게 얘네들 다 이제 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는데 시즌 2엔 또 다른 새로운 정말 큰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이 캐릭터도 얘는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서워 위협적인 애가 나와요. 제임스랑 엘리사를 실제적으로 위협을 하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랑 셋이서 이제 또 약간 엮이면서 새로운 재미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즌 2 끝날 때쯤에는 굉장히 좀 먹먹해진 기분으로 마쳤는데 1과 2가 좀 다른 재미가 있고 화제였던 게 대본이라고 연관 검색어가 있거든요. 치면은 구글링 하면은 그러니까 명대사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구성이 기본적으로 그 제임스와 엘리사의 독백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속마음을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말한다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화라는 게. 근데 얘네는 그렇게 얘기는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속마음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지만 말을 안 한다거나 하는 이제 연출이 나오는 거고 그런 재미가 좀 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나의 10대에 나도 고민하고 이 말을 할까 말까 또는 이런 행동을 할까 말까 했던 그런 고민했던 것들을 되게 절묘하게 편집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10대들이 자기가 되게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정말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고 자기들도 그거를 모르지 않는다는 거를 그 독백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점점 애들한테 정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1 초반에는 엘리사가 진짜 싸가지 없거든요. 막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막 쌍욕하면서 막 뭘 시켜요. 뭐 버킹 뭐 바나나 스플릿 달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굳이 그 직원을 기분 나쁘게 한 후에 나가는 막 그런 애인 거예요. 근데 얘도 점점 보다 보면은 물론 뭐 욕한 건 잘못이지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는 환경들이 모두가 이해가 잘 되고 나중엔 둘 다 약간 어떡해 뭐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맞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그렇게 만든 게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어른들일 텐데 여기에 등장하는 어른들도 좀 있거든요. 좋은 어른도 있고 나쁜 어른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스쳐 지나가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10대 때 어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진짜 별것 아닌 채로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 또 얘네한테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맥락 같은 걸 좀 쌓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어른들이 조금씩 뭔가를 영향을 끼쳐요, 애들한테. 애들은 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기지만 보면은 뭐 부모들도 있을 거고 친아빠 뭐 새아빠도 있을 거고 뭐 거기에
그러니까 좋은 어른으로 대변되는 뭐 그런 사람들 등장하고 아니면은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어른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어른들이 나와요. 그래서 걔네가 그런 어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는 재미가 좀 저는 되게 좋아가지고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른들 사이에서 얘네가 어쨌든 둘이 의지하면서 차를 타고 나아가는 게 결국 그래서 끝이 어떻게 날지가 되게 궁금해지는 드라마거든요. 이 세상의 끝이라는 원제가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에서도 그렇고 되게 영국스러운 맞아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다 보셨어요? 혹시 다 보셨나요? 원은 다 봤고 저도 원만. 2는 중간에 지금 일단 홀딩하고 있는데 음. 되게 영국 특유의 뭔가 그 맞아요. 음울한데 블랙 코미디스러운 그런 느낌이 되게 잘 살았던. 전 처음엔 되게 뭐야 이 또라이들 뭐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아 맞아 쟤네 애들이지 10대지 맞아 약간 맞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리고 더 특징적인 게 전 10대 드라마의 특징이 되게 좋은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음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그 음악 유명하던데요. 되게 좋다고. 그 네. 드라마. 그 쿠키즈 온 더 블락도 음악 진짜 맞아, 맞아.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지역적인 차이인 것 같긴 맞아 한데 맞아. 얘는 그 빌어먹을 세상사이 그 영국의 락이랑 약간 어. 그런 쪽이죠. 딱 그 시절 애들이 들을 만한 맞아 맞아. 영국적인 음악인데 또 장르는 되게 다양해요. 뭐 OST 도 팝이니 들어봐야겠다. 락이니 컨트리니 뭐 맞아, 그리고 팝도 있고. 뭐 쿠키즈 온 더 블락도 그 지역에서 약간 애들이 거기는 들을 힙합, 만한 서부 거. 약간 노래들 이런 막 거. 되게 센 노래들 막 이런 음. 거였죠. 그게 재미가 좀 있었어가지고 저 그래서 OST가 이게 또 애플뮤직 이런 데는 또 친절하게 사람들이 플레이리스트 맞아. 켜주잖아요. 만들어줘요.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이거 듣는 재미가 있었는데 뭔가 또 한국적인 뭐 OST 이런 거 막 생각하다가 뭐가 있을까 방탄소년단 말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OST가 너무너무 좋다. 아니지. 한국이면 좀 더 그 내일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요? 예를 들면 우리 세대대로 치면 자우림, 뭐 자우림. 네, 자우림이나 예를 들면은 내일로 가면 되겠네. 그치. 왜냐면 느낌이 걔네가 비슷하네. 엄청 인싸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은 아웃사이더. 되게 아웃사이더니까 그런 쪽은 그러네? 방탄소년단보다는 그런 내리지. 쪽으로 들어야 되지 않을지. 인디나 약간 그러네. 인디락 같은 거. 빌어먹을 세상 따위의 OST는 약간 옛날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노래보다 그러니까 뭐 시기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네. 그치. 인싸 노래들이 아싸들은 아니네. 그리고 옛날 노래 많이 듣잖아요. 그러네. 좋은 아싸들의 자신의 노래? 취향을 만들어가는 데서 뿌듯함을 느끼고. 그치 맞아요. 그치. 딱 그런 느낌의 OST들인 음.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나 좀 음악 듣는다. 그럼. 원더 노래야? 누가 어. BTS 듣는다 하면 약간 비웃고. 맞아. 난 너네랑 달라. 그러네. 딱 진정한 그런 리스너. 느낌이다. 그런 맞아. 멜론 탑백 혐오하고. 맞아. 맞아. 되게 특이했어요. 저한테는 처음 봤을 때. 맞아. 진짜 특이하다 뭔가. 근데 1편 끝날 때는 너무 뭔가 먹먹하고 시즌 1 끝날 네, 때요? 시즌 1 맞아요. 끝날 때 처음에 이제 또라이 이랬는데 뭐 약간 내가 이미 너무 이입하고 있고 얘들 되게 짠하게 보고 있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즌 2 가면 전 마지막 좀 울었거든요. 보다가 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맞아. 거기 나오는 어른들이 뭔가 다 안타깝고 이제 또 저도 이제 어른이 된 상황에서 약간의 책임감 같은 것도 막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나는 얘네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해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별것 아닌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맞아. 좋은 어른. 그거를 표현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약간 찔리는 부분도 있었고 맞아. 어떤 그래서 어른이 돼야 되는지 막. 시즌 3를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제 팬들의 요청이 있었으나 감독이 이제 2가 끝일 끝이래요? 것이다. 끝이구나.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깔끔한 것 같아요. 드라마의 완성도가 딱 지금 좋아서 깔끔하게 보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꽁치는 어디에 나라?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이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갖고 온 드라마가 빌어먹을 요 드라마랑 연관성이 좀 있어요. 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받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갖고 온 드라마는 I am not okay라는 제목의 드라마예요. 이게 올해 봄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그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오리지널 신작. 그래서 신작에 떴길래 이제 저도 보게 됐고요. 이거가 왜 제가 연결을 지금 했냐면 빌어먹을 세상 따위의 감독이
만든 작품이에요. 같은 감독이에요.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비슷해요, 느낌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기묘한 이야기 제작진이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 제작진과 빌어먹을 세상 따위 감독이 만난 작품이라서 느낌이 좀 오시죠. 그러니까 되게 이 10대들을 데리고 어떤 10대만이 느끼는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장르물로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래픽 노블 원작을 가지고 만든 거래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시즌 1이 지금 올라와 있고 에피소드가 7개밖에 안 되고 한 개당 25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도. 그래서 되게 가볍게 시작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정확하게 그 빌어먹을 세상 따위 감독과 기묘한 이야기가 그 합쳐진 느낌이 있어요. 그 주인공인 이 10대는 17세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시드라는 소녀가 주인공이거든요. 이 주인공이 많이 봤던 배우는 아니에요. 소피아 릴리스라는 이름의 배우인데 요즘에 되게 미국에서 주목받는 10대 핫한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혹시 영화 그것 보셨어요? 안 봤어요. 저도 안 봤는데 이 그것이라는 영화에 출연했었고 HBO가 만든 드라마 중에 몸을 긋는 소녀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이 두 개로 스타가 된 배우인 거예요.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 이 시드라는 소녀가 어떤 아이냐면 아빠가 최근에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얘랑 그다음에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남동생이랑 같이 셋이 살아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자살을 했으니까 얘는 지금 약간 뭐랄까 상처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식들이 그 죽은 아빠를 상처가 될까봐 좀 계속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시드는 혼자서 그 아빠는 왜 죽었을까? 이런 거를 혼자서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선생님이 얘한테 너 일기라도 써봐. 일기에다가라도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이 드라마는 이 시드가 자기 일기장에 그 쓰는 걸 내레이션으로 이제 좀 크게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10대 특유의 어떤 그 일기에 쓰는 어떤 말투 있잖아요. 그런 말들 혼자서 하는 말이다 보니까 되게 욕도 좀 들어가고 가끔은 되게 또 어떤 자의식이 과잉된 어떤 그 10대 특유의 말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약간의 그 진입장벽이 처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넘어서면 진행이 될수록 되게 약간 이 드라마 정체가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그 기묘한 이야기도 약간 기묘하게 어떤 사건들이 빵빵 터지는데 그게 되게 유치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전혀 유치하지 않는 다만 주인공이 10대라는 것과 그 10대가 갖고 있는 그 대혼란 내가 도대체 나만큼은 좀 알고 있다고 느꼈는데 내가 누구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 소녀의 감정 상태 이거를 엄청 장르물로 승화한 거거든요. 이 아이가 어느 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게 뻔하고 백인이고 재미없고 좀 매력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상한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가 지금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자기가 크게 화날 때,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상대방의 어떤 해를 끼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를 끼쳐요? 어떤 남자애가 너무 싫어. 너무 싫어서 죽여버렸으면. 그래서 진짜 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남자애가 코피가 이렇게 주르륵 흐른다든가. 그리고 막 감정이 너무 혼란스럽고 우울하고 분노해서 막 이렇게 막 방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물건들이 툭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작은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럴 때 나 슈퍼맨인가? 나 히어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애는 원래 자신감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별로 못마땅해 하는 아이기 때문에 뭐야? 나 이제 괴물이야? 나 왜 이래? 이렇게 약간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이 아이가 지금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되는 상황에 있어요. 대혼돈이겠네요. 대혼돈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10대의 어떤 혼란스러운 마음을 장르물로 단순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유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에게 거대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즌 1의 끝에 마지막 화를 보면 전 진짜 약간 와 이랬어요 진짜. 뭐지? 그래서 시즌 2가 너무나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저 하이틴물이 아니에요. 그냥 10대의 어떤 뭐 우울함, 뭐 심리 이런 거에 집중도 물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겁나 위험하고 자극적인 사건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게 예고되면서 시즌 1이 끝나거든요. 이건 스포도 아닌데 모든 이 에피소드들의 오프닝이 뭐냐면 약간 그 하얀 원피스를 입은 시드가 온몸에 피를 뭐지? 뒤집어 쓰고 완전 정신 빠진 얼굴로 그 마을을 밤에 혼자 걷는 거가 오프닝이에요. 이게 누구를 매 죽인 건가? 에피소드에 나오거든요. 이게 그 언제 나오는 그 사건이 마지막 화에 나오는 나와요. 마지막 화에 나와요? 시즌 1의 마지막 화에 나와요. 음.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압권이라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귀엽거든요. 이 아이의 어떤 혼란스러움과 자신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부려내는 게 되게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귀엽고. 근데 그 마지막 화에서 와씨 제작진 이거 뭐야? 시즌 2 어떻게 가져갈 거야? 갑자기 성인들을 타겟으로 한 액션 히어로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마지막 화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고 2가 너무 기대되는 상황인데 빌어먹을 세상 따위도 그랬고 특히 기묘한 이야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어린이 혹은 10대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항상 되게 유치하고 좀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이런 필요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맞아. 그러지 않아야 애들도 같이 그걸 보면서 뭔가 어떤 걸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10대물이라는 게 참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드라마 중에 하나이고요. 차라리 이렇게 되게 과감하고 자극적으로 재밌게 잘 만드는 게 오히려 되게 좋은 하이틴물이라는 생각을 뭐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면 근데 궁금하다. 시즌 1에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 아이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이 이 학교를 다니면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싸예요, 얘도. 그런데 얘가 게다가 되게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아이라서 친구가 한 명이에요. 근데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랑 단짝인데 이 여자애는 또 되게 매력적인 애인 거예요. 되게 외향적이고. 그래서 되게 단짝이지만 되게 다른 이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약간의 미스테리함이 지금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살한 것도 여기랑 연결이 지금 되어 있고 이 힘을 처음 알게 되는 게 이웃집에 살고 있는 어떤 소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소년이랑 같이 지금 이제 자기 이제 이 시드의 정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막 너 힘은 어디까지인지 같이 실험해보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히어로물의 그 초반 있잖아요. 그 자신의 힘을 알게 되는 그 초반의 혼란이 시즌 1의 주 흐름이에요. 와 그럼 되게 대장정이겠다. 그럴 것 그러게. 같아요. 그 드라마가 쭉쭉쭉 나올 것 같아요. 약간 기묘한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쭉 갈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분명히 보니까 기묘한 이야기도 그 빌런이 되게 초현실적인 괴물만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 주변을, 정치와 맞아. 세계 정세와 연결되어 있는데 왠지 이것도 그런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 아빠가 군인이었던 걸로 나와요. 연결돼 있겠네. 그래서 무조건 나와 있을 것 같고 전쟁에 참가했다가 혼자서 무슨 외상후 스트레스 중증 같은 걸 앓다가 자살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시즌 1이. 근데 그게 이제 이 딸한테 유전이 된 것 같고 그 무언가가 아무튼 그래서 이 여자애가 너무나 평범하고 지루하게 살던 여자애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기묘한 이야기 같은 거 보고 싶은 사람? 난데 그러면? 그럼 빌어먹을 세상 따위랑 비교를 하면 제가 느끼기에 빌어먹을은 좀 더 이 캐릭터 10대의 아이들이 겪는 좀 더 뭐랄까 현실적인 문제들 좀 더 잘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건 좀 더 장르물인 것 같아요. 아임나 노케이는 좀 더 히어로물에 그게 있어요. 히어로물 뭐 판타지 이런 장르적인 재미가 있어요. 좀 더 되게 잔인한 장면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 썸네일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약간 그냥 귀엽죠. 혼란을 겪는 사춘기 이야기. 나도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약간 정신적인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예 다른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즌 2가 훨씬 더 기대돼요. 시즌 1은 오히려 약간 진짜 약간 스타트야.
그럼 빌어먹을 세상 따위 본 다음에 이거 보면 되겠네. 맞아. 그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른 매력이에요. 이 감독이 빌어먹을을 하면서 약간 이제는 조금 더 자극적인 어떤 매운맛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지 않았을까. 제가 들고 온 드라마도 영국 배경이고요. 한국 제목으로는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근데 한국 제목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영어 제목 섹스 에듀케이션이거든요. 섹스 에듀케이션이 훨씬 매력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더 직관적인데 뭐 성교육 이런 거 넣지? 아 너무 그래. 성교육의 비밀 상담소 뭔지 모르겠어. 비밀 상담이야 성교육이? 그러니까 또 성교육도 단어 넣는 게 아마 조금 진입 장벽이 맞아. 있어 보일 그치.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한것 성교육이라고 같은데.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때문에 재미없어 보이지 않아? 맞아. 약간 EBS 같아. 뭘로 차라리 더 써야지? 자극적으로 그냥 뭐 그냥 섹스 에듀케이션이 나왔을 뭐 것 했으면 같은데. 좋았을 텐데 비밀 상담소가 조금 근데 뭐 왜 그렇게 지었을지 약간 이해는 가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맞아. 이 드라마는 장르는 사실 코미디에 가깝고 약간 시트콤 같기도 해요. 근데 장편으로 이어지는 거는 스토리는 계속 있지만 약간 시트콤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영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하이틴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근데 영국이 되게 우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마치 예를 들면 막 스킨스 같은 드라마 보면 되게 또 자극적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영국은 막 술 먹는 나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맞아. 비교적 나이가 낮아가지고 더 음. 약물 문제 막 이런 것도 되게 미국보다 뭔가 더 센 맞아. 느낌이 있거든요. 술만 마시면 다행이지. 애들이.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법이 보면은 영국은 보호자랑 같이 있으면 아예 대놓고 술을 마실 수 있대요. 15세 이상부터는. 뭐 그런 배경도 있고 이래서 이 드라마도 되게 좀 제목보다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목보다 자극적이고 약간 야할 것 같아서 사실 봤다가 재밌을 것 같은데. 봤다가 너무 좋아서 푹 빠져버린 어떤 음. 드라마가 됐고 넷플릭스에서 제가 진짜 재밌게 본 게 이제 루루루랑 그 기묘한 이야기 이렇게 하이틴이잖아요, 두 개 다. 근데 요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드라마가 됐고요. 요 두 개보다는 훨씬 좀 밝고 재밌고 즐거운 그런 드라마입니다. 지금 시즌 2까지 공개가 됐고 2도 공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아마 공개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주인공인 우리 오티스는 아주 귀여운 남자 배우고요. 아직 성경험이 없어요. 그걸 이제 전제로 시즌 1에 나오고 근데 엄청 멋진 엄마랑 살고 있거든요. 그 엄마 이름은 진인데 백발에 머리 이렇게 쇼컷으로 딱 잘라가지고 머리 착 넘기고 다니는 진짜 되게 매력적인 어머니거든요. 이 어머니 직업은 섹스 테라피스트예요. 뭐야 그게? 성상담 박사?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이제 뭐 부부 문제라던가 뭐 개인 어떤 문제 같은 거를 상담해주는 그런 박사 상담가이고요. 아버지는 바람둥이라서 이미 집을 나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오티스랑 둘이 살고 있고 엄마는 지는 되게 상담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부모님들 비해서 되게 개방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어떤 성생활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티스는 극혐해요 그거를. 막 나는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평범했으면 좋겠다. 오티스였으면 나도. 막 계속 올바른 성교육을 해주려고 그러고 아들이 이런 고민이 있으면 자기한테 항상 공유해주길 바라는 그런 아이고. 자기가 열려있는 부모라는 걸 끊임없이 이제 그 드러내는 엄마도 이해가 된다. 부모님한테 예, 그래서 막 이런데. 뭐 오티스가 화장실 좀 늦게 나오는 것 같다. 뭐 침실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다면 아이고. 너 뭐 건강한 관심 뭐 이런 꺼주세요.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막 하여튼 우리 아들. 너 침대 로션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제발 관심 오티스는 꺼줘. 그만 좀 이렇게 이고 엄마는 그냥 좋은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흐뭇.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런 엄마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질색하는 오티스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오티스는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엄마가 항상 올바른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학교에는 사실 다 우리도 알다시피 엄청난 잘못된 그런 성지식과 뭐 폭력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잖아요. 네. 그리고 고민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애들이 막 처음 하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꼭 그게 뭐 섹슈얼리티 말고도 그냥 자기 몸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연히 그냥 친구 상담을 한번 해줬는데 그게 되게 좋은 결과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상담들이 있어요. 뭐 발기가 안 된다고 막 뭐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되게 잘 먹혀들어서
좀 그게 약간 입소문을 탄 거죠. 근데 이때 메이브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인공인데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외형은 완전 락스타예요. 막 그 영국의 왜 그 10대 락스타 같은 10대들 있죠. 그런 느낌의 막 눈 진짜 스모키 엄청 진하게 하고 왜 그 스킨 입고 다니고 워커 신고 다니는 친구 있죠. 왜 펑크락하는 친구야. 닥터 마틴 신었을 것 같고. 그래서 막 락팩션에 엄청 개쎄 보이는데 사실 부모님이 없고 사실 있는데 이제 같이 안 살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영국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근근히 살며 버텨내지만 되게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공부 진짜 잘해요. 글 되게 잘 써서 막 에세이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친구예요. 근데 이제 힘들게 살고 있는 어떤 배경이 있고 그래서 메이브가 이 오티스를 보고서는 야, 그러면 너 이런 상담 재능이 있으니까 사업하자. 학교에서 그럼 돈 받고 상담을 해주자, 애들을. 그래서 뭐 수익은 몇 대 몇으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오티스가 이제 약간 비밀리에 아름아름 학교 내에서 이런 상담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티스의 이제 비밀 상담소라고. 오티스가 직접 상담을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거를 약간 이렇게 흉내내면서 어깨 너머 배운 것들을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고 실제로 자기가 아는 뭐 그런 지식도 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한 적도 없고. 뭐 이론만 빠삭하고. 뭐 그리고 약간 그 처음 오티스의 그 고민 중에 본인의 고민은 이렇게 다른 남자애들이나 여자들처럼 자위를 자기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약간 아빠가 외도하는 거를 봤어가지고 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어떤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죄책감 같은 게 있겠구나. 네,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발기부전인가요? 그것도 엄마가 조금 그럼 보세요. 엄마도 약간 그거를 대충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네. 이게 재밌는 거는 저도 되게 그냥 처음에 야한 거다라고 해서 봤는데 사실 그렇게 막 야한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고민을 매개로 이제 성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사실은 하이틴이기 때문에 네, 칠범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놓고 야한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들과 어떤 관계, 뭐 고민 뭐 이런 것들이고 하이틴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장 드라마예요. 그래서 되게 뭐 늘 그렇듯 누구나 그렇듯 10대들 중에서도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잖아요. 그런 이제 결함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오티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고 메이브는 집이 가난하고 약간 임신이나 낙태 문제에도 얽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뭐 아니면 오티스의 완전 베프인 여기서 완전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항상 사랑스러운 주인공들이 한 명 꼭 있잖아요. 어느 드라마든. 그게 누구냐면 에릭이라는 그 친구예요. 오티스의 완전 절친인데 게이 친구고 흑인 친구예요. 근데 에릭은 되게 자신의 성지향성에 대해서 당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는 되게 보수적인 거야. 그래서 아빠와의 어떤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 드랙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씩 이제 하는데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 당연히 외부에서의 폭력을 되게 또 영국은 그런 게 빡세게 또 폭력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기도 하고 또 같은 동급생 사이에서도 약간은 뭔가 성폭력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되게 잘난 엄청 촉망받는 수영 선수인 학생회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또 알고 보니까 막 집에서 성공에 대한 푸시가 너무 강해서 여기서 얻는 어떤 강박이라던가 그리고 부모가 사실은 엄마 2명이에요. 그러니까 레즈비언 커플이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이 또 너무 다른 성향의 엄마 2명에서 오는 또 어떤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뭐 되게 가부장적인 아빠 밑에서 자란 뭐 누군가 뭐 그리고 사실 오티스의 엄마인 진 역시도 10대가 아니지만 뭔가 남편의 그런 외도 이후에 사람들하고 섹스는 하지만 뭔가 남자친구는 사귈 수 없는 뭐 이런 고민들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터들이 한 가지 이상의 결함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성장 물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코미디고 재밌고 웃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무거운 주도 좀 많거든요. 뭐 낙태, 불법 촬영물 문제, 뭐 드랙에 대한 폭력, 대중교통의 성추행, 트라우마, 뭐 약물.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뭐 약간 루루루는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전혀 무겁지 않고 그렇다고 이걸 뭐 희화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막 그렇게 무겁지 않게 우울하지 않게 풀어가요. 근데 그러면서도 막 너무 자기적이고 감동적으로 끌어가는 건 아니고 그 뭔가 성장하는 캐릭터 사이에서 되게 잘 풀어가는 콘텐츠인데 아이러니한 건 되게 젊은 배우들, 그러니까 하이틴이 배경인 거잖아요. 등장인물들이. 근데
그 19세 청불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나온 재밌고. 사람들 못 보네. 아니죠. 그 배우들은 나이는 뭐 아닐 테니까 그냥 음. 주인공의 배역이 이제 10대인 건데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이 시대의 약간 성교육 콘텐츠는 이런 거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좀 사실 PC한 게 전제로 깔려 있고 그러면서도 너무 또 막 계몽적이거나 이런 내용은 사실은 아니고 그치 이게 맞지라는 반응 혹은 아 이건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것들을 좀 던져주는 매 편마다 근데 오티스가 그럼 항상 올바른 조언을 해주나요? 실수할 수도 있어 당연히 근데 실수하기도 그게 하고 고쳐져요? 뭐, 네, 그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고 누구나 10대 때 항상 하이틴 드라마나 영화는 실수하잖아요. 실수하고 뭐 잘못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오티스라고 해서 항상 막 되게 좋고 바르고 도덕적인 친구는 아니고 분명히 본인 또 친구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뭐 잘못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연애 관계 같은 것도 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 몇 가지예요 시즌? 2까지 있어요 지금. 근데 진짜 아까 저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제가 갖고 온 IM나 OK도 청불일 거거든요 넷플릭스에서. 근데 하이틴 청불이라. 근데 진짜 하이틴물인데 청불인 것들이 재밌잖아요. 재밌어. 내가 10대였으면 무조건 청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청불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문제야. 맞아. 되게 이 제작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올바른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은 막 첫 관계를 가지기 직전인 커플이 나올 때 끊임없이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동의에 대한 이슈가 되게 핫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그게 계속 나온다거나 아니면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혹은 여성들을 약간 그 슬럿 창녀라 보는 그런 시선에 대한 어떤 꼬집는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무엇보다 캐릭터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쭈쭈 약간 해주고 싶은 그런 캐릭터들이 많고 그 아까 에릭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배우가 인터뷰한 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 자기는 재현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흑인이고 게이면서 10대인 그 당사자들은 사실 TV 안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재현되는 걸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좀 고민을 겪는다거나 자기가 소수라는 생각을 되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자기는 이 배역을 함으로써 너무 그게 좋았다. 이 TV에서 자기가 이런 캐릭터를 재현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꼭 이런 에릭 말고도 다양한 캐릭터들 예를 들면 무성애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에이섹슈얼 이런 거 한국에서 거의 사실은 얘기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도 또 나오고 뭐 레즈비언, 게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이민자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되게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요. 오티스가 성경험 하나요?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죠. 뭐. 알겠습니다. 언제? 보겠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그게 막 중요한 스토리는 아니에요. 실범에게 네.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궁금해가지고 오티스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재밌어요. 오티스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너무 좋고 배우도 너무 좋아요. 그 배우가 에이사 버터필드라는 배우인데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좋아요. 제가 가져온 거는 세븐틴 어게인이라는 그런 영화고요. 아, 제목부터 세븐틴이구나. 네, 세븐틴 완전 세븐틴으로 돌아가는 영화고 이게 2009년에 나왔고 한국 제목 뭐예요? 한국 제목도 세븐틴 어게인이에요. 2009년이요? 네. 꽤 오래됐네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재게 프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그의 가장 리즈 시절, 잘생긴 시절을 볼 수 있고 저는 하이스쿨 뮤지컬 좋아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볍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하이틴인데 아무튼 너무 잘생겼어요. 줄거리를 설명해드리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40대에 마이크 오도넬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그가 고등학교 때 당시에 미래가 엄청 창창하게 보장된 농구 슈퍼스타였어요. 근데 그 마지막 대학을 결정하는 그런 경기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스칼렛이 나 임신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뛰쳐나가서 결정적인 경기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스칼렛이랑 뱃속의 아이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40대의 회사원이 된 마이크가 나오는데요. 그 회사에서 당연히 승진을 할 줄 알았는데 승진하지 못하고 루저가 돼서 결국 짜증나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 오도넬이 고등학교 그때 그 농구 경기를 떠올리면서 그 운명의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면서 항상 후회해요. 그때 내가 그 결정을 안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스칼렛이랑도 잘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인생 살다 보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아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타지가 나오는 영화인데 영화가 사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되게 식상하잖아요. 누구나 생각하는 거지만.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소재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 마이크 오도넬만 시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 오도넬이 17살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 오도넬만 17살이고 자기의 부인인 스칼렛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아들, 딸은 다 그대로 있는데 자기만 17살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압박 없어지는 네, 거예요? 아빠가 없어졌죠. 근데 이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까 아, 얘 어디로 그냥 사라졌나 보네. 이 인간은 잠수 탔네. 약간 이런 책임감도 느낌? 없고 맨날 후회하는 놈이니까 어디 갔구나 이렇게 하고 갑자기 옛날에 17살에 되게 잘생긴 잭 에프론인 그 마이크 오도넬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만 중년에서 17살이 되어버리고 부인과 자식들은 그대로 그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난 17살이니까 농구를 열심히 하고 학교 가서 진짜 내 인생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는 현 시점인 거죠. 네. 학교도.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이랑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그렇고 나는 가서 이제 농구 스타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딱 갔는데 자기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딱 가보니까 그 잘 나가는 농구부 선수인 줄 알았던 아들이 완전 왕따를 당하고 그 화장실에서 막 테이프로 칭칭 감겨가지고 막 살려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 딸은 학교에서 힘없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 날라리와 막 그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놈이랑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살려고 여기 다시 학교 들어왔는데 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보는 영화인데 이게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잭 에프론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그 눈에 에메랄드가 박혀 있어가지고 너무 그냥 정화가 되어버렸고 17살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그 하이틴의 텐션이 넘쳐요. 예를 들어서 밥 같은 걸 먹을 때 나 왜 이렇게 밥이 맛있지? 이러면서 샌드위치 같은 거에다가 시리얼 넣고 과자 넣고 막 이상한 초콜릿 넣고 다 때려놔가지고 한 입에 딱 먹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음식을 갖고 오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음식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평점이나 이런 거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세븐틴 어게인을 다시 보는 이유는 잭 에프론이 샌드위치를 먹는 그 장면을 다시 보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샌드위치 먹고 입안에 생크림 이렇게 들이붓는데 달콤함이 당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서 심장이 그런 뛰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재밌고 또 하나는 그 젊음의 그 섹시 텐션이 약간 터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 부인은 그대로고 자기만 17살이 된 거잖아요. 근데 부인이 되게 정원을 꾸미고 싶었던 사람인데 살림에 지쳐서 못 꾸몄다가 이제 이혼 소송 중이니까 나는 이 정원을 예쁘게 꾸며야겠다 하면서 딱 꾸몄어요. 그리고 17살이 된 그 자기의 아들의 친구인 양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걔가 와가지고 부인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옛날에 무슨 결혼식 때 틀었던 노래를 틀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결혼식 때 이 노래에 남편이랑 춤을 췄었다 이러면서 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같이 춰요. 아 진짜요? 저도 한번 배워볼게요 하면서 같이 추는데 그 젊은 고등학생인 잭 에프론과 그 부인의 어떤 그 섹시 케미가 사실 둘은 부부잖아요. 물론 저기 나이는 그렇게 변했지만 그래서 젊은 남자가 이렇게 유혹하면서 부인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춤추는 장면과 샌드위치 장면 그 두 장면은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게 사실 인생 힘들 때 봤어요. 그래서 인생 힘들 때 항상 저 하이틴을 보고 그냥 가볍게 웃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편인데요. 아빠가 자기 자식이 있는 고등학교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 같은 마음으로 다 그 고등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성교육 시간이다. 이 콘돔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주는데 그 날라리 그 남자애는 콘돔 이만큼 가져가서 나는 진짜 많이 할 거니까 이거 다 가져가고 여자애들은 막 안 가져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꼰대스러운 마이크 오도넬이 저렇게 유희로
즐기기보다는 제대로 어떤 피임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딸을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파사삭 식으면서 나도 생각해보면서 섹스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각성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딸이 그 날라리랑 사귀고 있었는데 날라리가 나랑 자줘 이랬는데 나는 아직 이렇게 했는데 결국 차인 거예요. 그래서 섹스를 안 해줘서 그래서 막 그 운동장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마이크 오도넬이 위로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건 제가 말하면은 별로 그냥 재미가 없는데 그 명장면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말하는 그 위로의 대사가 저한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뭉클한가요? 네, 너무 뭉클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이별 때문에 남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이제는 시작이다. 더 나쁜 놈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너한테 어울리는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우주의 중심이 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럴까?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얘기하는데 나도 그 재계프로한테 진짜 그럴까? 이런 말을 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영화가 아니라 그 주변의 것들을 바꾸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하는 즐거운 영화고 이게 2009년 드라마인데 뭔가 드라마 영화인데 영화죠. 되게 막 불편하고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 하이스쿨 뮤지컬 같은 경우는 둘이 막 연애하고 이렇게 꽁냥꽁냥 대고 막 여자애들 막 예쁜 척하고 이러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했는데 요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17살이 된 꼰대 아저씨가 얘들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나름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신다면은 맞아. 이거를 보고 어떤 그러겠다.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 혹은 어떤 그 애인과의 관계가 힘들다 하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이 되는 콘텐츠 영화겠네요. 너무 힘이 돼가지고 그 위로해주는 장면이 맞아. 미국 영화 중에 그런 거 좀 많은 것 같아요. 약 밝은 맞아. 내용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역시 미국은 참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거기도 그런 막 영화겠네. 농구하고 막 땀 흘리고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재밌다. 항상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 맞아. 미래지향적이야 진짜. 네. 근데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 아무리 17살 돌아갔어도 얼굴이 그 17살이 그 자기 자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몰라봐요? 그니까 아들 딸은 당연히 모르고 근데 부인은 닮았다? 이거 닮은 게 아니라 똑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잖아.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너 이혼하더니 미쳐버렸니? 이렇게 하면서 하고 아닌데 하면서 부인만 약간 의심해? 의심하지만 17살이랑 나랑 사랑을 어떻게 빠져 내 아들의 친구와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네, 그거는 보시면 아실 거고 아무튼 참 되게 밝겠다. 그럼요. 근데 이런 컨셉이 되게 많은 대중적으로 성공한 컨텐츠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 저렇게 약간 돌아가서 뭔가 또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주는 그 한국 영화 중에도 남은희 씨가 나왔던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안 네. 봤어요. 그게 그 진짜? 남은희 씨가 연기하는 역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소녀 시절. 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심은경. 심은경이 연기를 해도 심은경 배우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고 그 17살이지만 속에는 아저씨가 있는 것처럼 심은경도 겉으로는 소녀지만 속에 할머니가 있는 연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컨셉의 작품은 그 뭉클함이 늘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쵸. 그 뭉클할 때 너무너무 뭉클해서 막 울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수상한 거 한번 봐봐야 했는데. 저희가 오늘 하이틴들이 나오는 여러 이제 영화랑 드라마들 추천을 해드렸는데 되게 다양한 소재인 것 같아요. 한쪽은 약간 시간 여행 관련된 거, 한쪽은 좀 약간 우울할 수도 있고 블랙 코미디, 한쪽은 또 성 관련된 거, 그리고 한쪽은 판타지, 약간 히어로 쪽에 가까운 그런 이제 드라마였는데. 이제 이 중에 분명히 자신들의 취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들으시고 좀 재밌어 보이는 게 있다면 그리고 또 본인들이 보신 하이틴 중에서 분명히 하이틴 영화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도 맞아. 그렇고. 재밌는 거 많아. 네, 재밌는 거 추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그럼 저희가 또 저희가 봐보고
또 뭐 만약에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한번 같이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에 또 즐겁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